안녕하세요. 여행자 노마다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중국 산동반도의 도시 연타이로 떠나는 자전거 여행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인천에서 연타이까지 가는 방법으로 항공과 선박에 대한 정보, 자전거 포장 요령, 그리고 연타이 현지의 자전거 도로와 주행 환경,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이두 지도와 결제 시스템인 위챗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옌타이로 자전거 여행을 하기 위해선 먼저 옌타이로 가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인천에서 옌타이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항공편과 선박입니다. 제가 아직 항공 포장에 부담을 느꼈고 아내의 전기 자전거를 가지고 가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갈 생각을 했었죠. 2년 전까지만 해도 배에는 전기 자전거를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일본과 중국으로 하는 배에는 전기 자전거를 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자전거를 가지고 가려고 배편과 항공편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인천에서 연타이 가는 배편은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연타이 항으로 들어가는 배편이 25년 11월 현재 한중 페리의 신향설란호가 주 3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요금은 편도가 13만원에서 34만원이고 자전거를 함께 싣는 경우 화물 등록 요금으로 2, 3만원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니 숙박비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포장을 따로 하지 않고 현지 도착 후 바로 라이딩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중국 동방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이 옌타이 펑라이 국제공항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비행시간은 약 1시간 10분 정도입니다. 요금은 왕복 기준 시기와 시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제가 출발할 때는 비수기로 왕복 11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다양했습니다. 항공편의 장점은 빠르고 편리하다는 것이지만 자전거를 포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한다면 자전거 포장이 핵심입니다. 자전거 포장에 관한 것은 보다 뛰어난 스킬을 가진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연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킬이 부족했던 저는 용산 바이클리의 자전거 여행교육 프로그램 스텝 2 과정을 통해서 익혔습니다. 스텝 2 과정에서 익힌 다음에도 시간이 지나니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마팀의 동료들과 함께 지난 5월 가고시마에 가기 위해 직접 포장해보고 나서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박스는 자전거 전용 박스가 좋습니다. 보통 자전거 샵에 가면 무료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핸들과 페달을 분리하고 앞바퀴를 분리하고 트레일러 보호대를 장착합니다. 이 과정이 간단한 것 같지만 처음 할 때는 상당히 긴장되기도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핸들을 분리했을 때 스텐 캡과 볼트를 다시 조여주어서 베어링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페달을 분리할 때도 드라이버를 돌리는 방향은 크랭크가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분해합니다. 앞바퀴를 뺀 후에는 브레이크 패드가 붙어버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된 어댑터를 끼워줍니다. 높은 고도에서 항공기 내 기압을 고려하여 바퀴의 바람을 약간 빼줍니다. 그리고 분리하면서 나오는 부품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작은 부품 하나라도 분실할 경우 현재 도착해서 라이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박스가 닿는 부분에는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뽁뽁이와 같은 보양제를 사용합니다. 수화물이 처리되는 과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캐링백에 넣어 박스에 넣으면 항공 자전거 포장은 끝납니다. 이렇게 포장했다고 끝난 것은 아니고 공항까지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탈 때 버스 기사님에 따라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버스 운송 규약에는 자전거 포장과 같은 오버사이즈의 경우 승객 요금의 50%를 수화물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실랑이하지 말고 초과 요금을 지급할 것을 미리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우 그런 규정을 설명해주는 기사님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실제 수화물 요금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님은 없었습니다. 기사님의 재량으로 초과 요금을 받지 않으셨으니 감사하죠.
비행기 체크인할 때에도 수화물 사이즈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초과 요금을 요구하는 항공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항공사에 따라 초과 요금을 요구하는 항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버사이즈이기 때문에 체크인 후 수화물을 붙이는 곳이 달라집니다. 자전거 수화물에는 취급 주의라는 붉은색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SNS에 보시면 옌타이는 중국에서도 해안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된 도시로 유명하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시내와 시외 지역의 자전거 도로 상황을 알고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시내 지역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좋은 편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크게 차도의 가장자리에 실선으로 표시된 곳과 차도와 분리되어 인도 쪽에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차도의 가장자리 바닥에는 자전거 도로임을 알리는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스쿠터도 함께 주행합니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에 오토바이가 함께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물론 차량은 진입하면 안 되는 곳이죠. 하지만 현실은 가장자리 자전거 도로에 주차한 차량들이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안쪽 차선으로 일시적으로 주행할 경우에는 뒤쪽에서 오는 차량을 조심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워낙 많아서 할 수 없이 인도 쪽으로 올라가 주행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것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문제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인데도 밀고 들어오는 자동차들, 오토바이들 때문에 기겁을 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가는데도 운전자는 빤히 쳐다보면서 밀고 들어옵니다. 보행자들 또한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건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시내 쪽을 주행할 때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저렇게 차가 역주행하기도 해요. 와, 저거 완전 역주행인데. 번쩍번쩍하고 난리난데. 처음에는 차량들 때문에 긴장도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좀 적응이 되긴 했습니다. 교외의 자전거 도로는 국도의 가장자리 차선을 달립니다. 편도 2차선, 3차선의 바깥쪽으로 시내처럼 자전거 도로가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바닥에는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주행차선보다도 폭이 더 넓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분리된 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옆을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들로 위협을 느낍니다. 중국에 아직 자전거 전용 도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국도를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길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요즘에는 국도변에 바닷가 쪽으로 숲속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네요. 중국 자유여행이나 자전거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지도 앱, 가오더 D2 고덕 지도와 바이두 D2 바이두 지도 사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사용한 지도 앱이 바이두 지도였기 때문에 바이두 지도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두 지도는 전국의 매우 방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관광지와 식당, 호텔 정보를 검색할 때 최고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정보의 업데이트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사용법은 두 앱 모두 간자체의 중국어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직관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 익숙하다면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설치 방법은 일반적인 앱과 똑같습니다. 설치한 후에 검색창에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목적지를 선택하면 추천 이동 경로와 예상 시간, 비용이 함께 표시됩니다. 특히 지하철, 버스 환승 정보를 자세히 알려줘서 도시 여행에 매우 편하다고 합니다. 실내 지도 기능이 좋아 대형 쇼핑몰이나 공항에서도 유용하고 리뷰와 사진이 풍부해서 식당 찾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두 지도 앱 모두 중국어 간차를 사용하고 영문 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번체 한자에 익숙한 한국인들이나 영문으로 된 중국어 지명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소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구글 번역기에 한글로 지명을 입력하거나 번체로 입력하면 대부분 찾을 수 있고
이것을 복사해서 입력하면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가우더 지도나 바이두 지도 메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간체 한자 몇 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자세한 것은 영상 소개 자료에 소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앱 중 무엇을 써야 할까요? 자전거, 도보 길 안내가 필요하다면 가우더 띠2 고덕 지도가, 그리고 식당이나 관광지 정보를 많이 찾고 싶다면 바이두 띠2 바이두 지도가 더 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둘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별 어려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중국 현지인들도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서 상황에 맞게 선택한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길 찾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한 가우더 띠2나 바이두 띠2를 여행 가기 전에 한번 설치해서 연습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더 안전하고 편한 여행,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결제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번 중국 여행 중에는 현금을 1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제는 위챗 하나로 통했습니다. 심지어 거리에서의 노점상에게도 위챗만으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도 식탁 위에 있는 QR을 스캔해서 주문하고 결제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결제 앱 위챗페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위챗페이는 중국의 국민 메신저 위챗 안에 들어있는 결제 기능입니다. 편의점, 식당, 호텔, 택시, 지하철, 자전거 공유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챗페이를 사용하기 전에 저는 국내에서 트래블 월렛과 트래블 로그에 가입을 하고 카드를 등록해 놓고 출발했습니다. 외국인도 위챗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위챗 앱을 설치하고 스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장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내가 가진 코드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매장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상점 카운터에 있는 QR코드를 위챗으로 스캔하고 금액을 확인한 뒤 결제 버튼을 누르면 끝. 한국의 카카오페이 방식과 비슷합니다. 위챗페이는 친구 간 송금도 매우 쉽습니다. 친구 프로필을 열고 송금을 누른 뒤에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송금됩니다. 충전 방법은 핸드폰에 있는 국내 은행 계좌에서 트래블 월렛이나 트래블 로그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충전만 하면 자동으로 환전되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해외 카드로 결제할 경우 충전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후 결제가 실패하면 자동으로 환불되고 위챗 알림이 옵니다. 위챗페이만 잘 활용하면 쇼핑, 교통, 식사 주문에서 결제까지 모두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